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18%에 불과한 여론조사에 이어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반대 여론 60%의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또 다른 임명 강행의 요구가 뭐 3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것이 나오니 정말 그 청와대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반대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20대에서 무려 68.6%가 반대를 해서 30, 40대는 물론 60대보다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반대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국 이 국민들의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는 여론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난번 장애 집회에서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박대출 의원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보니까 기회는 조국했을,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군요. 정말 이 청년과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핥히는 것은 결국 정당 지지와 진영 논리를 초월해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런 후보자가 기어이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저희 당이 확인하고 또 고발하고 앞으로 고발 예정할 범죄 사실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의료원장이 된 의료원장에게 받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는 명백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당시에 동생의 사채빚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것, 이것은 또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죄를 제가 여러 번 열거했습니다. 또한 지금 조국 후보자의 56억 재산 형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 이 채무, 은행 대출금, 이것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만든 조국 펀드. 첫 번째, 이거는 강남 부자들 사이에 아주 요새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 약정에 따라서 제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에게 펀드를 통해서 이 세금,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증여세 포탈 수단으로 조국 펀드를 쓰고, 그리고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로 하여금은 관급 공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것을 통해 상장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가 상장 회사의 대주주까지 될 수 있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플랜을 짰다는 것.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뭐 청문회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됩니다. 검찰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고 회피한다. 저희는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청에 수사 촉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나 많은 범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에 사실상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이 그렇게 몰리지 않으려면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개시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광화문에 모인 10만 명은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는 보이지 않습니까? 28일에 또 다른 촛불 집회가 예정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민정수석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십니까? 하루빨리 결단하십시오. 조 후보자를 품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상실합니다. 전자결제를 할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임명 강행하는 그 날은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종국을 더 앞당기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에서 정의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이 국회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더 이상 명분 쌓기 하지 마십시오. 정의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야합에 의해서 국회법 무시하고 통과시켜볼까. 결국 민주당 잘 구슬려서 본인들 의석수 늘리려고 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정의당은 존립 기반을 잃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20석 교섭단체는커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석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먼저 조국 후보자 임명 불가의 의견을 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